사실 미국에는 주택난이 있어서 거주할 집이 없는 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부동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1, 2위를 하는 부동산 업체들이 다 지금 파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로 파산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심지어 대기업까지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미국 경제 전망 사실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죠. 네오님이 보실 때는 2024년 미국 경제에 있어서 낙관론적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비관론적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2024년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사태가 진정이 안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가 상승률도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2024년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 인상도 사실 금리 인상이 되면 그거에 대한 영향이 6개월 뒤부터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4년 한 중반기쯤에 영향이 나올 거기 때문에 2024년은 그렇게 경제가 좋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들 미국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놀라는 경향이 있잖아요. 요번에도 GDP 성장률이 4.9% 깜짝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들이 좀 많아요. 이런 GDP 성장률 자체가 의미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2024년에 어떻게 연결이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지금 미국만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서 미국은 성장할 수 있지만 다른 신흥국들은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이 되면서 있는 달러마저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로 파산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심지어 대기업까지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제 친구가 이제 화성시청의 세무과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화성에 삼성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에서 나오는 세수가 너무 안 나와서 지금 악성 채무자 리스트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들을 지금 때려잡아서라도 세수를 확보를 하려고 화성시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시황도 안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미국도 사실 성장성은 좋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지금 좋을 뿐인데 이 상황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게 해결이 되면 이제 재건 사업으로 해서 또 돈의 흐름이 생기면서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세계 경제를 얘기함에 있어서 사실 이 전쟁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숙제가 있다면? 일단 전쟁이 터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또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요.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또 환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반도체 좀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 반도체 생산에도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또 더 안 팔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이 해결이 돼야 우리나라도 조금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되고요.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도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네오님 같은 경우는 미중 전쟁 관련에 대한 그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또 아주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채널에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다루기 이전에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예측을 했었던 게 중국의 부동산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게 5년 전입니다, 5년 전. 5년 전인데, 이제서야 이제 중국의 부동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1, 2위를 하는 부동산 업체들이 다 지금 파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부자 순위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굉장히 정신없게 중국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영상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알려면 일단 미국이 왜 중국을 키워줬는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인위적으로 키워주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1978년 이제 개혁 개방이 시작됐잖아요. 덩샤오핑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그 중국의 개혁 개방이 이루어졌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미국이 그걸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경제가 성장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돈을 막 이만큼 버는데 물건값이 더 높아.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이만큼 버는데 물가가 싸. 그러면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겠죠. 집도 사고 뭐 자동차도 사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바로 중국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요. 달러를 투입을 하면서 중국 경제가 10% 이상 넘을 만큼 굉장한 성장을 이뤄냈고, 그 성장 뒤에 미국이 있었다라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급작스럽게 바뀐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왜 트럼프가 중국을 그렇게 제재를 하게 됐을까? 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키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넘어서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이어져 옴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재는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중국 제재는 계속될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덩샤오핑을 기점으로 중국을 미국이 40년간 키워줬습니다. 1978년부터 40년간 키우다가 이제 트럼프 재임이 되면서 제재가 시작됐는데요. 이 제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시진핑 주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미국은 그거를 이제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재가 시작된 거고, 이제 정책적으로는 반도체법,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래서 뭐 전기차 이런 거를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진핑이 중국을 계속 진두지한다면 미국 쪽에서도 더 강력한 제재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겠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40년을 중국을 키웠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 40년은 더 제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 같으세요? 중국은 수출길이 점점 막히기 때문에 내수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밀고 있고요. 어느 정도 먹고는 살겠죠, 중국이. 내수 시장이 워낙에 크니까요. 하지만 이제 수출 비중이 줄어들다 보니까 성장력은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강력한 파트너로서 우리나라도 그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 이외의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을 인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도 중국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자원도 어느 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쪽에 지금 애플도,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공장을 굉장히 많이 증설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단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 미국의 공장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정책을 어떻게 펴냐면 미국의 공장을 세우면 너희들한테 세금 혜택이라든지 부지를 주겠다. 이런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의 공장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을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인도 투자에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네. 중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판매를 하더라도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판매가 굉장히 어렵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거의 0%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도 자국산을 쓰게 장려를 하기 때문에 애국 마케팅을 굉장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시장에 지금 기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을 뭐 완전 포기해라, 지금부터 손 떼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네오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네네.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네. 너무나 쌩쌩한 네네. 그 상황을 네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제가 미국에서 이런 부동산 전문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네. 겪게 되는 부분이 한국 법인들의 미국 진출. 네, 굉장히 많아지고 너무 있죠. 많아졌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지, 예, 그 배터리 네네. 공장들이 여기저기 네네네. 지금 이렇게 예, 들어서고 네네. 있고 엄청나게 빠르게 네.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겪게 되는 부분들은 사실 미국에는 그 주택난이 있어서 네네. 오시는 주재원분들께서 거주할 네네. 집이 없는 네네. 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그 얘기를 이렇게 꼬집어서 딱 얘기를 하시니까 꼭 미국에 거주하시는 것처럼 정통하신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도 기술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전자보다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열쇠. 미국 부동산 전문인 김효지 대표의 두 번째 저서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